안녕하세요. 범블랑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현재 랭크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그래프만 봐도 이게 밀고 가는 힘이 장난이 아니죠. 무슨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씩씩거리면서 상대 소를 죽일 때까지 밀어버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가고 있는데, 고점과 저점은 거의 차이가 없어졌고요. 105선에 딱 좌정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음 달 7월이 아마 가장 강력한 달러 인덱스 지표가 연이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달러 내구성은 아마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가장 강력한 적토마를 타고 내달리는 질주가 될 가능성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찍힌 거래는 이틀 거래 연속 강세 보이는 거고, 두 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는 궤적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건 바로 유로존의 전선이 뒤로 후퇴하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다운사이즈, 꼬리를 살짝 내리면서 자체 경쟁력이 많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달러가 그동안 유로를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그냥 사정없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가치 하락이라는 환율 전쟁에서는 게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스스로가 백기를 든 형국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연 이틀간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유럽이 자체 유로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기 침체 극복을 하기 위한 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지만 조금은 성급한 측면이 많았다는 거고, 이게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 게, 유럽 금융시장이 거의 엉망진창이 되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증시 폭락, 환율 급등, 그렇다고 물가가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잡히지도 않고, 두 마리 토끼 쫓으려다가 세 마리 집토끼를 다 내어주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미국 자체 내 경기지표에서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발표된 지표인데, 이것도 거의 미국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놨죠. 그동안 CPI, 소비자 물가 지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하회 분위기여서 미국 금리가 적어도 12월 한 차례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바로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국은 경기지표 통해서 절대로 금리 변동 안 할 거라고. 오늘 나온 PMI, 구매자 관리 지수는 서비스 지수에서도 55.1, 시장 전망치 54, 바로 상회를 해버리는 뚜껑을 날리게 된 거고,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서도 51.7을 기록, 시장 전망치 51.3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일단 50이라는 기준을 상회했다는 것은 당연히 업황이 엄청난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미국 경기가 쉽사리 식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전망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거 미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과열이라는 단어와 딱 접목이 되는 거고, 구실이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미국 PMI 지수와 연동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게, 딱 대세는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에 대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경기 지표가 필요한 건데, 이거 그냥 수도 없이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지표들 얼마든지 있거든. 근데 국내에서는 CPI, PPI 지수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시장 전망치를 훨씬 하회했다면서 앞으로 금리 전격적으로 내릴 거라고, 게다가 서울 집값 다시 한번 폭등세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데, 아니 PMI 같은 지수, 오늘 새벽에 발표된 지수는 언급도 안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그냥 반대로 가는 지표는 일단 덮어두고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데, 지금 외국 지표에서는 새벽에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죠. 지표 자체가 전혀 예상치를 하회하기는커녕 천정을 뚫어버릴 정도의 기세로 나와 버렸으니, 뻘겋게 살아있는 수자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 경제는 이렇게 밑불이 수처럼 살아있어서 인플레 진정세라는 말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상당히 과열스러운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높아간다는 건 결국 다음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 다시 분위기는 긴축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끝나지 않는 사이클링이죠. 언제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나? 결국엔 방향이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아무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다 해도 목적지는 지금의 5.5% 이하로는 죽었다 깨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게 정반합, 그 합의 결과로 도출되는 답정론인데 답이 너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렇게 무수한 경제 원리 갖다 들이대고 붙이고 자르고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뭐 미국 국채금리도 뭐 좀비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 말씀드렸죠. 얘는 뭐 거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물도 올랐고 2년물도 오르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한바탕 한국은 주말을 보내는 와중에 미국 금융시장은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은 유럽을 일단 밟아놨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도 없죠. 어느 때보다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금융 레벨을 잘 조정해서 자국의 금융시장의 극대화를 깨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경제 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때 미국만 유례 없이 증시의 부활도 뭐 이만저만이 아닌 거의 극적인 부활을 통해서 골든에이지,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만 필요할 뿐 피벗이라는 방향전환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미국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메인 타이틀을 잡고 기사를 썼던데 뭐 미국은 그냥 빚으로 침몰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 드러냈습니다. 결국 유사 이래로 GDP 대비 이렇게까지 부채가 늘어난 적이 없다는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을 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걸 월스트리트 저널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강성으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고 국채 부분도 포기 못해.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시켜야 확실한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마다 미국 경기 지표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IMF에서도 뭐 이례적으로 거들었죠.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역시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꺼냈고 미 연준 매파 인사들은 뭐 오늘 새벽 나온 지표 보고 역시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뭐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것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다소 뭐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장담할 수 없는 게 오늘 발표된 PMI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가는 것 보십시오. 미국 시장은 전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역시도 뭐 그냥 발칵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렇게 PMI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시총 1위를 찍었던 엔비디아를 다시 3위로 주저앉혔죠. 이틀 연속 주가가 3%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만큼 미국 경기 시장 전망치가 그렇게 쭉쭉 예상대로 뻗어가는 궤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면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다시 엔비디아를 제쳤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은 절대로 국내 집값 행보에 대한 전망처럼 못 먹어도 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에 대해서 민감한 건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금융 환경에 둘러싸인 거의 초마다 영향을 받는 게 한국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융시장이 브릿지가 돼서 집값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고 왜 이다지도 그냥 못 먹어도 고가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변화라는 건 단기적인 영향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죠. 아무리 부동산 집값 지표가 서울에서 견고하게 나온다 해도 지역별 편차가 아주 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부동산 114에서 나온 수도권 매매가 주요 변동률을 보면 강남구 오름세, 강서구 오름세, 도봉구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 오름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 노도강 너마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울 집값 전체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나 가만히 뜯어보면 노원구, 종로구, 양천구, 금천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미친 듯이 집값이 대세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 자금이 제한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공적 자금에 보류가 된 신생아 대출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줘서 빠르게 거래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이 되면 그냥 다음 날이 바로 절벽이라는 얘기인데 제한된 기금 안에서 움직이는 수요이기 때문에 집값 변동성은 소폭에서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게다가 전세가 변동률 보면 뭐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는 내림세 보이고 있고 노원구, 강서구, 동대문구, 구로구, 강남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매매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전세가 흐름인데 전세 수요가 의외로 아파트 쪽은 증가 추세가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자금 부담에 대한 피로도가 더 높아진 건데 전세 수요가 굳이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죠. 게다가 전세가가 떡락을 것도 강남 쪽 전세 시장에서 나오는데 뭐 재건축 이슈와 맞물려서 분담금 폭탄으로 인한 아예 현금 청산하고 나가자는 뭐 조합원들이 던지는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아서 전세 시장도 한쪽으로 쭉 하고 올라서는 분위기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혼조세죠, 혼조세. 결국 한계가 많은 혼조세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결국 돈 문제가 부동산 시장, 특히 한국 집값의 중심추가 되는 건데 자금이 자율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좁죠.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쪽 금융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계속 반복되는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그냥 기준금리 인하는 공연불로 끝날 가능성 높다는 거고 금리는 계속해서 하는 쪽에서 눌러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부동산 자금이 뚝에서 터져나오듯이 흘러들어가지 못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자금이 흘러들어와서 만든 일시적인 집값의 간헐천은 그냥 바짝 자금 고갈이라는 해가 뜨게 되면 쩍쩍 갈라지는 양상으로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 7월과 8월을 맞이하면서 아주 독특한 집값 궤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대비되는 집값의 갭이 전고점, 신고가, 반대로 보합세, 내림세, 폭락세라는 극과 극의 양상이 전개가 될 것이지만 결국엔 집값이라는 게 나홀로 독주는 없습니다. 전고점, 신고가는 일부 특정 거래에서 나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먹잇감, 그만큼 자금을 몰빵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타겟에서 나온 거래라 의미가 별로 없는 거라서 전체적인 하락 궤적 속으로 다시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매매가, 전세가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불장이라는 말도 이 말이 안 되는 키워드까지 다시 꺼내들고 있죠. 불장이라는 말 자체가 불장난입니다. 이거 무슨 호재가 1도 없는 집값 상황에서 헬리콥터에서 대출금 뿌려서 꿈틀거리고 있는 집값인데 연료 닿으면 착륙해야 하고 뿌릴 자금 고갈되면 다시 본연의 엄숙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폭증한 5조 6천억의 부채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채가 폭증했다는 건 결국 일시적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털렸다는 거고 결국 이런 자금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깜짝같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고스란히 부채 증가 지표만 올려주고 순삭이 되는 건데 그러니 이게 더 위험한 거지. 집값 자체가 이렇게 대출의 기반 위에서 계속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자신의 자기 경쟁력이라는 건 그냥 수장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회전판을 돌려서 매물 적체량을 소진시키지 않으면 기본 아파트 가치는 계속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한창 잘 나갈 당시에 12,000건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살짝 올라온다는 4,000건 거래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전율이라서 이런 자가 발전기로 전국의 집값에 LED 등을 환하게 켤 수 있다는 거, 이거 어찌 보면 가장 황당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지표도 잘 살펴보셔서 셀프 점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이 다시 한번 들썩거렸죠. PMI 지수 하나가 전체 미국 증시를 흔들었고 게다가 국채금리까지 들쑤시고 다닐 정도로 강력한 한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의 전반의 모습은 미국 쪽을 제외한 강달러의 여파에 흔들리는 자산시장의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국내 집값이 상승 대세, 이제 뭐 불장이라는 말로 데코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무슨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일도 없고 자금 경색은 이후로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고갈된 모습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집값은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